2페이지 문제입니다. 15번은 이런 식을 만족하는 모든 xy에 대해서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한다면 항등식 문제가 되겠죠. 네. 이걸 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식이 성립할 때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그냥 이 식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양변을 제곱을 해볼까요? 그럼 x-y의 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 제곱은 1이 된다는 거죠. 거기 양변에다가 이게 이쪽 상수항이 4니까 4를 곱한다면은 4x제곱 마이너스 8xy 더하기 4y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는 4. 그리고 네, 여기 처음에 주어진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면 지금 이 식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이 식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A, B, C가 각각 4, 마이너스 8,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겠네요. 물론 해설에는 이렇게 풀려 있을 겁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그것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y는 하고 이제 x 플러스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여기 y에다가 대입을 하는 것이죠. 네. y는 하고 정리한 식을 대입하면 y가 사라지고 x에 대한 식이 되는 것이죠. bx하고 y 대신에 x 더하기 1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또 x 더하기 1 대입해서 제곱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x에 대한 2차식이 돼요. 네. 그럼 이제 x에 대한 2차항이 나올 테고 이걸 뭐 전개해서 정리한다면 이게 항등식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도 다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해서 풀어도 되거든요. 여기 우변에 2차항도 없고 1차항도 없으니까 여기 좌변에 2차항 계수와 1차항 계수가 0이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4다 라고 식을 3개 세워서 풀어도 되고요. 또는 x에 0을 대입하면 네, 이 앞에 두 개는 0이 되고 c만 나오겠죠. 네, c는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네, 뒤에 두 개가 0이 되고 앞에만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4 AC는 이렇게 쉽게 구하고 그 다음에 x에다 다른 수 아무거나 뭐 1 같은 거 집어넣어서 그러면 a 더하기 뭐 2b 더하기 c가 4가 되는데 a하고 c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b를 구해서 풀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안한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을 볼게요. 16번은 네, 그 x에 대한 3차 방식을 이렇게 x-1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만들어서 정리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 계수는 이 처음에 주어진 식을 이 1이라는 숫자로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했을 때 구할 수 있게 되죠. A, B, C를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풀기 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1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죠. 그럼 1, 1, 2, 2,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거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1로 이렇게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1, 1, 3, 3,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저 1로 해보는 거죠. 1, 1, 그 다음에 1, 4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거꾸로 이 끝에서부터 A 아니죠. 여기 1이 여기 x-1의 3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A, B, C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A가 그래서 4가 되고 B가 마이너스 3이 되고 C가 1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A, B, C를 알게 된다면 이 2차식으로 x-2로 나온 나머지는 x에 2를 넣었을 때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4a-2b-c를 구하는 얘기죠. 이 값은 a, b, c를 알면 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연속 조립제법 방식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17번을 보기 전에 그래도 간단히 이 연속조립법 방식을 간단히라도 설명을 해볼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 어차피 이 주어진 식이 이 옆에 식이 돼요. 그걸 x-1로 나왔다는 뜻이죠. 조립제법을 해석해보자면 x-1로 나오면 나머지가 c가 되죠. 그래서 이게 c가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몫을 또 조립제법을 할 거거든요. 몫이란 것은 이제 x-1로 나눈 거니까 x-1을 한 번씩 없애볼게요. 그럼 여기는 제곱이 되고 여기는 이제 1차가 되고 여기는 이게 4지겠죠. 네, 이게 몫이 되는 거야. 얘를 x-1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여기 b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그리고 난 몫을 그 몫이 뭐냐면은 여기 또 x-1로 한번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x-1 한 번만 남고 여기는 x-1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 x-1 더하기 a 이게 몫인 거예요. 이걸 x-1로 넣으면 네, 딱 봐도 몫이 1이고 나머지가 a네요. 그래서 몫이 1이고 나머지가 a가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간략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볼게요. 17번은 최고점 계수가 1인 3차당식 3차당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정 계수가 4개짜리죠. 3차, 2차, 1차 상수 그 4 중에서 하나는 알려준 거예요. 이제 나머지 3개만 확인해서 F3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음 조건이 fx를 2차수 난 나머지가 rx라고 했으니까 네, fx를 x 곱하기 x-2로 나눈 몫을 qx라고 쓰지 않을게요. 3차당식 어차피 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3차당식을 2차로 나누면은 몫이 1차식이 되겠죠. 그리고 최고점 계수가 x니까 여기는 x가 될 테고 뒤에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것만 a라고 써볼까요? 그리고 나머지 rx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 될 테고 뭐 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써볼까요? 뭐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미정계수가 4개짜리인데 지금 미정계수 3개로 완성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최고점 계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사용해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f1은 r1은 0이다. f1은 0이다는 것은 r1은 0이다를 먼저 볼까? r1은 0이다는 이 1차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죠. x-1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니까 bx 더하기 c보다는 이쪽이 더 좋겠네요. 그리고 f1도 0이라는 얘기는 fx 이 전체도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나머지 x-1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에 또 x-1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처음 식처럼 정리를 해보면은 fx가 x-1로 나눠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이 두 가지 판단을 방금 f1은 r1은 0이다를 가지고 판단하셨으면 이 문제는 이제 거의 다 풀린 겁니다. 마지막에 f2는 1이다를 가지고 이 남은 비정계수 b를 구하시면 되겠죠. 이게 역시 fx니까 f2는 네, 여기 앞에는 0이 되네요. 뒤에만 2를 대입하면 그냥 b가 나오죠. 그게 1. 예, b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fx가 등장했습니다. fx는 x-2 곱하기 x-1 더하기 b가 1이니까 그냥 x-1 이렇게 거기에 3을 대입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1이군요. 네, 6 더하기 2니까 8 나오네요. 다시 확인해 볼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당식에 대해서 조건을 2개를 줬어요. 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F3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x를 완성한 다음에 거기 3을 대입해서 구하라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네, 처음 첫 번째 조건 가지고는 이렇게 그냥 나눗셈 검산식을 만드는데 몫을 qx라고 하지 않고 어차피 식을 다 완성할 거니까 몫은 어차피 1차식이고 최고점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f1은 r1은 0이다를 가지고 나머지를 이렇게 x-1로 나눠 떠진 나머지, 그 다음에 몫에도 x-1을 추가해 놓는 거죠. 앞에는 x-1이 없으니까 이쪽에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미정계수 b 하나를 마지막 세 번째 조건으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은 첫 번째 x 4제곱을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는 a다. 이건 이제 뭐 이 x 4제곱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a가 되겠죠. 그러니까 a는 16입니다. 두 번째 식은 되게 큰 숫자에 대한 나눗셈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치환하는 게 좋겠죠. 보통 나누는 수를 치환하기 좋으니까 이걸 x라고 하고, 그럼 1001은 x 빼기 2가 되겠네요. 자, x 빼기 2의 4제곱을 x로 나눴을 때 뭐 몫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가 b라고 한다면 이제 x에 1을 대입해서 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x에 0을 대입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의 내주니까 16이 되는 거죠. b는 16이 나옵니다. 네, 이제 a와 b를 구했고 둘 다 16이네요. 그래서 답은 3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fx를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네, 그 앞서 언급한 2차식과 1차식을 곱해서 만든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 이제 식을 잘 구성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첫 번째 조건부터 식으로 한번 써놓고 풀겠습니다. fx를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뭐 몫이 있을 테고요. 나머지는 3x 더하기 1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또 몫이 뭔가 있을 테고 나머지는 2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질문이에요. 그 위에 두 2차식과 1차식을 곱한 3차식으로 나눈 뭐 몫은 또 뭐가 있을 테고 나머지는 2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일단 써두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 어차피 이 세 개의 식이 전부 다 fx예요. 이 마지막 이 질문으로 만들어진 이 fx, 이 식을 첫 번째 상황으로 해석해서 푸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2차 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서 조건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통째로 사용할 거예요. 이 식을 통째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식을 이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다 라는 식으로 상황을 만들 거라고요. 그럼 이제 앞에 목까지는 이미 나누어 떠지니까 뒤에만 마저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2차 식이니까 2차 식으로 여전히 나누어지겠죠. 여기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은 당연히 a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같은 자수로 나눴을 때는 몫이 이렇게 숫자가 되죠. 나머지는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3x 더하기 1인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식을 다시 구성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식이에요. 우리는 이걸 구하는 거고 이 나머지를 a만 구하면 됩니다. 이 a는 이 두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조건 f-1은 2다 라는 걸 가지고 a를 구하는 것이죠. 네. 이걸 전부 이해하셨다면 이제 a를 구해볼까요? f-1은 앞쪽은 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2a, 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그게 2가 되는 거니까요. a가 2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나머지가 어떻게 거냐면 2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전개해서 정리하면 a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처음 2차식으로 나눈 상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